그리고 이번 상승장 언제 팔아야 될까? 똑같아요. 85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의 약 40년간의 차트입니다. 여기서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이 차트만 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 눈에는 추세가 보이실 텐데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 이 추세선을 복사, 이렇게 하나의 상승 채널이 발생하죠. 주가는 이렇게 상승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무조건 장투하면 된다. 아닙니다. 주식은 적당히 팔아야 될 때 팔고 하락장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 주식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꾼 개념이 있다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장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락장을 도대체 어떻게 피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 그 중요한 핵심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영상일 거기 때문에 꼭 끝까지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거지저축파이 캠피신보. 이게 무슨 외계어냐? 제가 강조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바로 가능성인데요. 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들이에요. 바로 거래량, 지지저항, 추세, 파동, 이동평균선, 캔들 패턴, 피보나치, 심리, 보조지표입니다. 이 중에 많은 지표들이 상승 또는 하락을 가리킬수록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추세 그리고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미국의 S&P 500 지수예요. 이 차트만 보고 언제 사서 언제 팔지, 언제 팔아야 하락장을 피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으신가요? 정답은 바로 추세입니다. 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상승 추세가 발생을 했죠. 이 추세를 이탈, 깨는 순간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긴 하락장, 이 하락의 시작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바닥 이후 대상승장이 왔는데 이땐 언제 팔아야 될까? 상승 추세에 이탈하는 이 시점이죠. 긴 하락이 또 찾아왔습니다. 하락의 초입에서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언제 사느냐가 관건이었겠지만, 그리고 이번 상승장 언제 팔아야 될까? 똑같아요. 이탈하면 일단 1차 매도 자리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때까지 하락룸을 가져가기 싫다, 좀 더 빠르게 손절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더 가파른 추세 라인을 그을 수 있어요. 이 추세를 이탈한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똑같아요. 코로나 직전 상승 추세를 이탈한 여기서 매도,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또는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어서 이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매도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기나긴 대상승장, 이 끝에서 우리는 주식을 언제 매도해야 했을까? 여기입니다. 이탈한 순간 매도할 수 있었죠. 긴 하락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지금이죠. 언제 팔아야 될까? 1차로 이 추세를 이탈한 지금이죠. 일단 이 추세를 깬 걸 알 수 있어요. 추세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라면 일단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좀 더 짧은 추세를 그려본다면 이런 추세도 나와요. 좀 더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서 팔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파동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엘리어트가 창안한 엘리엇 파동 이론이에요. 주식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승, 그리고 A, B, C 이러한 파동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파동은 상승 추세와 조정 추세로 나뉜다. 물론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1, 2, 3, 4, 5. 하락에 대한 조정, 하락장, 반등장, 그리고 재차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건 자산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기업 이익의 축적에 의해서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익도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 상승이 기본 추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파동이 이렇게 1, 2, 3, 4, 5로 끝나는 이 시점을 잡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의 크기, 모양을 봅니다. 자, 이 조정의 크기와 이 조정의 크기, 변동성의 크기 자체를 보세요. 이 조정의 변동성, 이 조정의 변동성, 그리고 이 조정의 변동성. 크기와 기간 모두 다르죠. 상승 중간에 나오는 조정과 추세 자체가 상승에서 조정 혹은 하락으로 변경되는 그 변곡점 과정에 있는 조정의 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변동성의 크기 매우 크고 기간 또한 길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의 파동에도 추세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저점과 저점을 잇습니다. 매도할 수 있겠죠. 조정 추세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 추세를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추세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세 이탈 시에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코스피를 볼게요. 이게 5개의 파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캔들 패턴이 보입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조정이 되고 다시 상승한다면 ABC,
조정이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구간 여기였죠. 코스피 2528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이 저점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저점을 깼다는 얘기는 조정이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ABC가 아니라 이 ABC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예외도 많고 경우의 수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씩 줄여가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조정이 확정이 되려면 여기를 깨면 되겠죠. 그럼 빠질 거예요. 1차로는 여기였고 2차로는 여기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정상 조정과 비정상 조정, 파동의 상승 과정에 나오는 이런 정상 조정이 아니라 상승 파동이 끝나고 조정 파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비정상적인 조정, 흔히 우리가 헤드앤숄더라고도 부르는 그 패턴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5개의 상승, 3개의 하락, 헤드앤숄더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조정은 이런 형태로 변동성의 크기와 기간이 비정상 조정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이 정상 조정과 비정상 조정의 변동성 그리고 기간의 크기,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팔아야 될 순간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차트의 모양만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 기업의 모멘텀, 이익 추세, 산업 업종의 사이클, 여러 가지를 다 봐야겠죠. 가능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추세, 파동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러이러한 지표들이 하락을 가리킨다면 팔 수 있다는 거죠. 파동 관점으로 정상 조정과 비정상 조정을 본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매집, 세력의 매집 이후에 1, 2, 3, 4, 5, 5개의 파동이 하락 파동이 나오고 고점에서 다시 조정 파동이 나올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이런 자잘한 정상적인 조정의 모습, 이런 때는 조정시마다 사는 전략이 먹힙니다. 근데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면은 무조건 돈을 버냐? 아니죠. 이런 고점에서 눌릴 때마다 샀다가는 고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최고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그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고, 도구들로서 이런 지표들이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차트 분석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차트, 가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S&P 500의 장기 PER, 밸류에이션 그래프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주가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똑같아요. 이런 추세, 이탈하는 순간 팔 수 있다는 거죠. 추세, 이탈하는 순간 팔 수 있다. 이 급등한 추세, 여기서 판다면, 이 추세를 이탈하는 여기서 판다면 긴 하락을 피할 수도 있었다. 물론 여기서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샀을지는 나만의 기준이 또 개입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할게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애플을 한번 볼게요. 최근 몇 년간의 차트 흐름인데 잠깐 일시 정지를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추세를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차트만 보고 판다면 어디서 팔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선이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추세를 가져간다면 여기서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여기를 이탈하는 여기서 팔 수 있었다.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면 여기가 될 수도 있다. 저점, 저점. 아직 여기까진 깨진 않았어요. 주가는 지금 이 두 번째 추세선 여기를 깨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기 깬다면 내려가겠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 그리고 애플은 지지와 저항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지지 저항 중요한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의 중요한 지지 그리고 추세와 겹쳐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크게 빠질 수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의 영역인 거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측면에서 여러 지표들이 피해야 될 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파동의 측면, 이동평균선, 캔들 패턴, 피보나치, 시장의 사람들의 대중의 심리, 보조지표, 거래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분석할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공부를 한 사람과 주식은 공부하는 게 아니야. 감이 좋으면 돼.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의 영역이다. 실력의 영역이다. 공부를 해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이 내 기준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수익이 더 잘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시정지 시켜놓고 추세선을 여러분이 한번 그어봐 보시기 바랄게요. 자, 추세를 그어보면 이런 추세가 나오죠. 여기서 한번 살짝 깨고 들어 올립니다. 그럼 손절했다가 올라갈 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런 추세가 나오죠. 여기서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라면 가파른 마지막 상승 파동에서
자, 여길 이탈하는 이 순간 물론 최고점을 잡진 못하겠죠. 이거는 추세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분석으로 가능성을 높여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가능성의 영역의 구간이다. 자, 이 추세에는 특성이 있어요. 바로 관성. 이 코스피 장기 추세, 여기서도 추세와 채널이 만들어지면 가급적 이 추세와 채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힘,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이탈한다. 이 추세는 반드시 언젠가 깨진다는 거예요. 추세가 여러 번 부근에 와서 닿지만, 그래서 계속 튕기지만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깨지게 된다. 무조건 100% 확률로 추세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잡아내는 게 다른 여러 가지의 지표와 함께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되겠죠. 혹은 기계적으로 그냥 깨지면 손절, 올라타면 매수, 이런 형태의 매매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대중소,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각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굉장히 장기에 걸친 각도가 완만한 추세죠. 하지만 이 추세는 좀 더 각도가 가파른 단기간의 추세예요. 이 추세는 훨씬 더 가파른 더 초단기간의 추세입니다. 이렇게 대, 중, 소, 각도, 완만, 중간, 가파른 각도 나뉜다는 거죠. 이거는 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이다.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이거 하나 거놓고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한다.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비중 조절을 할 수 있겠죠. 50%는 계속 이게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되, 이게 깨지면 30%는 팔 거야. 이게 깨지면 20%는 팔 거야. 이런 형태로 포트폴리오 매매 비중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휩소의 개념인데 속임수죠. 여기서 휩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죠.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추세가 깨졌을 때 손절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물량을 다 받아먹고 바로 올린 거예요. 이게 바로 속임수, 휩소라는 거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 추세 안에서 이런 추세를 이탈하고 급등을 시켜버리는 휩소 무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 매매의 개미를 털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추세 매매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맹점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멘텀,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23년 초부터 현재까지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어요. 이 저점이 나온 그 다음 주에 바로 추세선을 깼죠. 그리고 바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어요. 바로 휩소, 개미털기 무빙이다. 테슬라의 최근 1시간봉, 테슬라의 올해의 무빙을 좀 더 세분화해보면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그어봤더니 보이실 겁니다. 여기 살짝 깼죠. 개미털기, 휩소 무빙이다. 이런 식으로 추세 매매는 항상 속임수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력은 추세 매매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추세를 깬다. 이게 한 번 나오면 되는데 여러 번 나올 때도 있고, 이쪽으로 휩소, 저쪽으로 휩소 주다가 다시 깨는 굉장히 어려운 무빙도 나와요. 이게 반복될 때는 손절이 굉장히 커지고 반복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추세의 맹점, 제시 리버모어라는 트레이더를 아실 겁니다. 엄청난 초단기 굉장한 투자 수익률, 투자금을 얻었지만 결국 말년에는 권총 자살을 한 투자의 구루죠. 하지만 그가 창안한 추세 매매 기법은 지금까지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트레이더가 굉장히 많죠. 그는 추세를 추종하는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추세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장에서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실제 이때가 제시 리버모어의 전성기였죠. 주식시장 상승 하락의 추세가 분명히 나오는 구간. 하지만 그 이후에 박스권, 횡보장이죠. 이때 제시 리버모어는 슬럼프를 겪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중간 여기서 권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추세가 명확치 않고, 특히 추세 매매 트레이더는 추세가 확정되는 순간 강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그 추세가 잘못됐을 경우에 손절이 반복되면 매우 큰 손실을 보게 돼요. 결국 그가 자살한 그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횡보장에서는 손절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추세가 옳다, 추세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무기가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멘텀 투자, 추세 매매, 적정 가치가 있다면 적정 가치를 뚫어내고 추세가, 상승 추세가 확정되는 그 순간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더 비싸질 때 위에서 팔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런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과는 다르죠. 그런 분들은 적정 가치, 기업의 적정 가치 그 아래 저 밸류에이션, 싼 가격에 모아가죠. 그리고 가치가 적정 가격을 찾았을 때 혹은 좀 더 비싸졌을 때 여기서 팝니다. 이 마진을 먹는 것과 이 마진을 먹는 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맞고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추세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든 그거는 우리의 자유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든 간에 나만의 무기, 나만의 근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이거죠. 주식 투자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많이 알고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이 많으면 바보가 용감하다고 하죠. 베팅만 크게 하고 크게 잃습니다. 하지만 많이 공부해서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근거와 내 투자 원칙, 수익 모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차트는 쓸모없다. 그냥 좋은 주식 사서 장투하면 돼. 근데 그 좋은 주식의 근거가 뭐죠? 뭐가 좋은 주식일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좋은 주식에 대한 개인적인 근거도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 아니야? 좋은 회사죠. 하지만 좋은 주식은 물음표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좋은 주식이기 위해서는 쌓아야 됩니다. 2020년 최고점 96,800원. 여기서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좋은 주식이었겠죠.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의 개념은 다르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게 바로 편견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치 투자자야. 차트는 쓸데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차트 트레이더야. 기본적 분석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좋은 주식 장투하면 돼. 물론 좋은 주식 삼성전자 여기 저점에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장투해서 현재까지 왔다. 이익이죠. 하지만 나름의 그냥 단순한 이런 추세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 여기서 일부 팔고 여기서 일부 팔았다. 그러면 좀 더 싼 가격에 분할 매수하더라도 단가가 더 내려가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인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투자를 이렇게 단순하게만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하죠. 밸류에이션, PER, PBR 그런 지표도 볼 수 있겠고, 경영진의 상태, 메모리 업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이익의 추이, 투자의 규모, 그리고 경제적 해자,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자가 어떻게 되고, 산업 사이클, 산업 추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모멘텀을 탔느냐, 강력한 경쟁자는 없느냐, 경쟁 우위에 있는지 아닌지 모든 걸 다 봐야 될 거예요. 좋은 주식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가격까지 싸다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걸 경험을 통해서 실전에서 검증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수익률은 크게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실제 공부를 하고 실전에서 경험을 쌓았을 때 제가 제목에 수익률 10배를 말씀드렸지만 10배가 아니에요. 100배, 10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서 내용 꼭 나눠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세부적인 부분도 찾아서 공부해보시고 내공을 쌓아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